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자기 중간에서 계속 메신저처럼 저도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팀장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상속이에요?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되고 나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던 게 저도 사회생활 할 때 그 한 달에 한 번 쓰는 휴가를 저만 아무도 쓰지 않고 저만 썼던 경우가 있어요. 쓰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신입사원 시리즈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어떤 분들은 또 눈치를 보느라 너무 힘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눈치가 없다라고 또 뭐 이야기를 듣기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김아름 작가님은 사회생활 초년생 때 뭐 눈치에 대해서 어떤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사회 초년생 때 정말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눈치를 보는 건 정말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눈치를 볼 줄은 아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저분이 분명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곤란하거나 또 막 혼나거나 그랬던 경험이 정말로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사회 초년생들이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결국은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위계가 있는 어떤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못마땅해하는 상사가 있다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살핀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눈치가 대체 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눈치가 보여서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그 눈치라는 건 뭔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가 좀 이상함을 읽고 그걸 좀 느끼는 거를 뜻한다면 사회생활에서 너는 눈치가 빨라서 참 좋아 이건 사실은 그 분위기나 상대방의 요구도 잘 읽지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까지 안다는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의미도 우리가 좀 다시 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되게 해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상사도 제대로 일을 주거나 뭔가 요구를 하기에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끊임없이 내 눈치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도 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또 반대로 저는 이 상사가 뭔가 업무적인 부분들만 좀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화가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괜찮은데 막 한숨을 쉬거나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막 물건을 이렇게 쿵쿵 던지거나 이러면 너무 그때부터 심장이 막 이렇게 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뭐 지금이야 이제 닳고 닳아서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회초년생 때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맞아요. 저 때만 해도 네, 저는 이미 뭐 주 5일 아닐 때 일을 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에 주 5일 아니었었던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뭐 회사에서 뭐 보면 이제 저런 거 뭐 드라마 극본이니까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막 그 결제판 지금 결제판 쓰나요? 결제판 안 쓰죠. 다 전자결제로 하죠. 그쵸. 예. 네,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때만 해도 막 그 결제판을 뭐 이렇게 집어 던지시거나 아니면 뭐 그 결제 서류를 막 찢어서 이렇게 뭐 던지시거나 이런 뭐 상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눈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는 신입사원의 이렇게 태도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사나 선배의 행동이 나를 향한 게 아닌데
나 때문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도 남자 주인공 호수가 막 자의식이 이제 강하니까 그 여주인공이 너 자의식 덩어리야 이렇게 놀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마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하는 말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향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뭔가 좀 자의식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오늘 그냥 아침에 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도 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한숨을 좀 쉬었는데 마치 그게 내가 어제 드린 자료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혹시 또 무슨 실수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또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자의식이라는 말은 이제 셀프 컨셔스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계속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미지가 호수한테 자의식 과잉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너는 너무 다른 사람들 눈에 네가 어떻게 보일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 뭐 다른 사람 너한테 그렇게 관심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태솔로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자의식 과잉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뭐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경우 중에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이제 어떻게 보일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을지 아니면 누가 나를 좀 평가하거나 탓하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눈치라는 건 사실 뭐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몸에 배어서 많이 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신입 시절에 정말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피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내가 자꾸 추측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슈퍼에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도덕적인 규범, 뭐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는 감독관 같은 어떤 나의 또 다른 자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게 됐을 때 상사를 나의 또 다른 슈퍼에고로 여기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슈퍼에고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우리 부모님이 또 되게 많은 영향을 주시는데 굉장히 엄격한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내가 이제 이 부모님의 어떤 뭐 그런 규범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되게 내면화되어 있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 직장 상사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뭐 한 명의 감독관, 나를 혼낼 수 있는 어떤 심판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뭐 어떡하지? 뭐 이런 말을 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걸 수 있는데 사실 직장 생활에서는 우리가 성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무 어린아이처럼 내가 막 무서워하면서 사실 막 혼날까 봐 막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좀 생각보다 이제 되게 과도하게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막 우리 상사를 아버지나 마치 막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어른 대하듯이 하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어떤 초자, 슈퍼에고로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 저는 왜 사회초년생 때 할 말을 다 하고 할 말을 다 하는 사원이었는지도 좀 약간 맥이 잡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러세요. 네. 네, 그 눈치를 또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 눈치라는 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눈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에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 분들은 폰포비아라고 해서 전화 받는 거를 극도로 공포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텍스트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더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 텍스트로 대답을 하려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예를 들어서 업무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내가 대답은
텍스트를 쓸 때만큼 시간은 많이 없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좀 뭔가 반응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제가 했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외국인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 회사 내에 네. 그 외국인 그 관계자가 전화가 왔는데 다들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서로 내선 전화로 막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고 막 돌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성우여서 그 네.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 오시는 음. 길이었는데 이제 길에서 이제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였는데 어쩜 좋아.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반응할지 음. 몰라서 이제 전화를 받기가 네. 어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저는 이제 가서 직접 이렇게 모셔왔던 경우가 있는데 그 전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목소리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뭐 뒤로 미룬다던가 뭐 확인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미 이제 어떤 시점이 지났는데 연락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쭈삣쭈삣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신입사원 시절 때 전화 받는 게 너무나도 많이 어렵기도 했고 그때는 막 이제 선배님들이나 뭐 상사분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전화 좀 대신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좀 많이 돌리기는 했는데요. 요즘엔 또 제가 이제 사회에서 좀 고참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고객사나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분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뭐 전화를 이렇게 받지? 이렇게 좀 느껴지는 상대방이요? 네. 뭐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지 하고 느껴지는 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전화를 받는 게 좀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콘텐츠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화 것들은 받기를요? 네. 전화 받기. 그렇군요. 업무 전화 받는 방법 가르쳐 주는 콘텐츠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사회생활 할 때 그 전화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이제 전화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 반에는 그래도 10시 지나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11시 반 지나면 점심시간 지나서 뭐 지금 전화해도 괜찮을까? 또 뭐 1시에는 지금 막 회의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뭐 바쁘잖아요. 뭐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어떤 선배가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화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못 받은 거니까 그냥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왜냐면 우리가 가끔 뭐 전화 받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네. 뭐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네.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네. 그렇게 맞네요. 생각했던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좀 편하게 전화를 많이 했죠.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저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사실은 이 전화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대답할 수 없는 건 나중에 좀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대답을 한다거나 혹은 지금은 좀 전화 받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뭐 몇 시 이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 문자를 보내놓고 그 사이에 무슨 말을 할지 엄청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예상 질문, 내가 해야 될 질문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하면 조금 더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화로 특히 뭐 어떤 이제 뭐 업체나 아니면 뭔가 일을 진행할 때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바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상사한테 혼이 나거나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두사항으로 내가 이제 꼭 그 자리에서 답을 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자기 중간에서 계속 메신저처럼 네. 그 말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맞아요.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하는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제일 피하기가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소통을 해도 괜찮으시겠다는 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언제 다시 연락해야 되나 또 막 고민하겠죠. 네. 그쵸,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눈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서서는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쟤는 저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심지어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도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좋겠어요. 제가 네. 예전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그 신입사원이 그 팀장님들 뭐 팀장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전을 하시는데 옆에 네. 앉아야 네,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네. 그런 이제 매너가 있잖아요. 계속 말 말을 걸어줘야 건다던가 되고. 뭐 잠을 혼자 자서는 좀 약간 뭐 무리하실 때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니 너 여기 앞으로 와야지 왜 거기 뒤에 앉냐 네. 했더니 아 넓게 편하게 쓰시라고 앞에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재밌게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눈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때로는 뭔가 사회적인 매너나 또 해야 되는 것들을 잘 모를 때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좀 뭐 귀엽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 눈치 없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일을 못하는 사람 혹은 뭔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네.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나름 힘들지만 그거는 사실 본인이 힘든 것이고, 눈치가 없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렇죠.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동료들이나 뭐 이제 후배들, 뭐 이렇게 선배들을 돌아봤을 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다면 눈치가 너무 없는 분들께는 저걸 어떻게 피드백을 드려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눈치가 없을 때 이렇게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너무 막 이렇게 모르는 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걸 너무 티를 내면 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신입사원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되게 또 좋은 팁 중에 하나는 잘 이해를 못하거나 모르겠을 때 일단은 듣는데 그 이제 아는 척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네. 듣지는 말고 좀 이렇게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라고 좀 정확하게 물어보면 그러면 또 선배들은 되게 좀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눈치가 없거나 잘 모르는 걸 처음부터 너무 드러내놓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또 프레임도 직장 생활을 네. 하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맞아요. 듣고 나서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없다고 한번 낙인 찍히면 또 그것도 벗어나는데 네. 쉽지 않죠.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눈치가 보일 때든, 뭐 눈치가 내가 없는 것 같을 때든, 일단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눈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센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균형이 잡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눈치가 너무 없어서 내가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듣든 계속 그 눈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의 적정선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눈치를 잘 본다라는 게 또 때로는 이제 나한테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신호처럼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로 심하게 한번 실수를 했던 생각이 그래요? 나는데,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그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다 야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되고 나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던 게, 그런데 사실 6시에 퇴근하는 건 잘못이 아니죠. 아닌데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께 혹시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주 제가 그때 그렇게 간 일로 두고두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혼이 났죠. 네. 저도 사회생활 할 때 그 한 달에 한 번 쓰는 휴가를 저만 아무도 쓰지 않고 저만 샀던 경우가 있어요. 쓰셨나요? 네.
되겠답니다. 네,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눈치를 뭐 잘 볼 때도 있고, 뭐 남들에게는 눈치 없게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잘 챙겨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섬세함과 민감함 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의 그런 센스들을 잘 익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또 잘 경험하고 이것들을 잘 축적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너 참 센스 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듣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신일사원 시리즈 두 번째는 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